예, 부분적으로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미 국내법, 특히 주법이 문제됩니다. 하고 비교해 볼 때, 미 국내법하고 이 상충이 안 되면, 다시 말해 한미 FTA 협정문은 분명히 미국에 적용이 돼요. 그러나 단 미국 국내법하고 충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거지, 서로 충돌하면 국내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우리 현대자동차가 어느 주에 가 있습니까? 알라바마 주에 가 있거든요. 기아차는 그 옆에 조지아주에 진출해 있어요. 공장을 세웠죠. 그런데 알라바마 주는 FTA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도지사가 뭐 중앙정부가 하면 하는 거죠.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알라바마 주는 한 번도 FTA 한 적 없습니다. 근데 말은 투자자 보호를 한다는데 막상 그 주는 FTA를 안 해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 FTA를 받아들인 게 미국, 호주 FTA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한다는데 막상 그 해당 주는 FTA를 안 하고 있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당장 우리나라는 론스타 하나 기업만 들어와도 5조 원이 넘는 차익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판결로 경영권을 박탈당할 정도의 먹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득을 챙겨갔죠. 우리나라 법 아래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과연 국가는 ISD 아래에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그 FTA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을 OECD에 가입하면서 많이 했고 이미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FTA가 차이가 뭐냐? ISD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 외국 기업들이 투자 기업을 뭐 이렇게 세우고 뭐 자본 투자를 하고 그랬을 때 정부가 어떤 규제를 취했을 때 그걸 이제 ISD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이렇게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그 트랙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없으면 국내 소송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대 국가 분쟁으로 간다든지. 근데 ISD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을 했다든지 수용을 보상도 안 하고 그냥 뺏어버렸다든지 또 경찰권을 제공 안 해줬다든지 규제를 뭐 굉장히 심하게 취해서 재산을 박탈당하는 정도로 했지만 그게 굉장히 불비례적이고 어떤 공공 뭐 안보나 세프티나 안전이나 그 보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그런 요건들이 이제 갖춰졌을 때 그런 기업이 ISD 제도로 제소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그렇게 제소당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ISD에서 두세 건의 그러니까 1,300만 달러, 480만 달러 정도의 규모로 ISD가 제소된 경험이 몇 개 있는데요. 그거는 공공복리 분야, 건강 환경 분야 정도 그런 분야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지불한 판결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똑같이 닥쳐왔을 때 우리나라는 달라. 우리나라 우리 지켜줄 수 있을 거야라는 확신을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주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자꾸만 지켜달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하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희 모두가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 법 아래 살아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키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관계를 좀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히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MMT라는 어떤 자동차에 이렇게 첨가물로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좀 환경에 좀 유해한 성분을 좀 배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캐나다 정부가 그걸 MMT를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캐나다 이렇게 팔고 있는 그 어떤 투자 배급 업체 이런 걸 좀 규제를 했어요. 그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갔죠. 근데 거기서 잘 봐야 될 게 뭐가 위반 판정을 받았냐면 캐나다 내에서 MMT를 생산하고 주간 이렇게 파는 업자들은 하나도 규제를 안 해요. 규제를 안 하고 꼭 미국에서 MMT를 캐나다로 들어오는 그 업체에 대해서만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러니까 MMT는 국내에서 얼마든지 팔아서 마음대로 그 소비할 수 있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업체가 하는 MMT만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바로 말씀드리는 비차별 대우 의무라는 거예요. 그 정당한 환경 규제를 하려면 정당하게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약이라는 게. 이 얘기 좀 해보죠.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ISD를 3개월 내, 비준 3개월 후에 재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가능하겠느냐. 근데 그 문제 말입니다. 예. 지금 정부 측에서도 ISD 가지고 이제 3개월 내에 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야당이라든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건 ISD의 삭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 특정 11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 특정 이 절을 섹션을 잘라내는 거죠. 협정문에서.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ISD 관련 그 중재라고 하는 거는 단신제입니다.
한 번에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 있냐 해서 이제 그러면 상소를 가능하게끔 검토할 수 있게끔 이미 협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협정문에 들어가 있는 거를 왜 검토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이야기지. 이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뭐 그걸 한다는 의미는 전 전혀 아니고 네. 더더군다나 행정부가 그걸 원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해 줬으니까 너희들 그래 우리도 줄게 뭐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하면 좋겠죠. 통 크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의회가 예. 동의 안 합니다. 대통령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또 대가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쇠고기에 대한 뭐 완전 자유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슈들이 또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굉장히 또 복잡한 이제 논쟁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ISD 자체를 뭐 완전히 뭐 독소조항이다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식의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협정이 발효된 지 뭐 3개월이 안 돼가지고 정말 그 하나의 섹션을 드러내는 그런 식의 재협상을 하는 게 그 OECD 국가가 사실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국 대통령이 그렇지만 논의는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결과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논의는 들어간다는 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결과물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최선을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면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영님부터 하시겠어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정문의 그 여러 독소조항, 불평등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정을 위한 지나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정의 폐기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그 20대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미 FTA는 바로 이 20대의 미래를 깔아먹는 어떤 면 가장 치명적인 양질의 좋은 일자리 한미 FTA 통해서 안 생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오히려 비정규직만 더 양산할 뿐이죠. 한미 FTA 체제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 FTA 체제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 자리를 잡기 전에 우리가 개정할 부분 반드시 개정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폐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동시에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라는 거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통상 방향을 볼 때 그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그 퍼즐에 중간에 놓여 있는 그 하나의 그 꼭 있어야 될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 많이 독소 조항을 뭐 삽입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 동의하지 않고요. 독소 조항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남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절차적으로 보완하느냐 하는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ISD가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킨다 하는 거는 지나치게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탄생한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ISD 전체를 드러내는 식의 그런 재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논쟁을 하면서 끝까지 양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쇠고기 이슈가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식의 통상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마이너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를 반드시 발효시켜야 된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걸 여러 가지 그 루트를 통해서 양국이 좀 논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을 좀 보완하는 그런 식의 합리적인 단계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안 뜨네? LT 탔다. 이거 자꾸 왜 이러지? 넌 되는지 안 해봐? 넌 팀안의 LTE로 더 완벽하게. 그래서 명품 LTE. 속보제 없어요. 무첨가도 유액. 정말 맛있을까? 맛있을까? GT는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맛있는 두유 GT. 난 우유 GT. 난 두유 GT. 완전 예쁘다. 진짜 예쁘다. 남자끼리 왔나봐요. 난 혼잔데. 숙취해소를 빠르게 100% 국산업계 컨디션. 토론 평가단 여러분, 현재 생각을 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 FTA 찬성과 반대 20대 2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토론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분들의 의견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결과 보여주시죠. 네. 30대 10, 반대가 훨씬 많이 늘어났네요. 예. 물론 이것은 이 토론 평가단만의 생각이고요. 이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여론조사한 것 좀 말씀드릴까요? 한미 FTA 득과실에 대해서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을 직권 상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한미 FTA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행 처리라도 했어야 한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30%였고요. 한미 FTA 비준 이후 ISD 등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31%였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FTA 자체가 우리나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 11%였고요. 가장 많은 분들, 54.1%는 FTA 자체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한미 FTA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는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수출 기업들이 넓은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신 분이 33%였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한미 FTA, 저희가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는지 들어보시고 의견을 정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